그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술집에서 행패 부리던 여성이에요. 근데 남성 경찰관이 출동을 합니다. 그 여성을 완전히 제압을 못해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죠. 네. 남성 경찰관이 어딜 만지면 또 만졌다고 난리를 떠니까 네. 이걸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나이트에서 손님끼리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보시는 것에 출동을 합니다. 건물에서 한 여성을 데리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만취한 여성은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여성은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유리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체포 뒤에는 경찰까지 폭행했습니다. 자신을 차에 태우려는 경찰의 눈을 발로 걷어찬 겁니다. 발로 눈을 걷어찼다고요? 아유. 와, 이거 심각한데. 수갑을 채우든지 아니면 좀 빨리 제압을 해서 경찰서로 데려갔어야죠. 그런데 이 대상자가 여성이었잖아요. 네. 근데 연행을 시키려는 이 경찰이 남자 경찰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성이다 보니까 또 괜히 막 세게 연행하거나 제압했을 경우에 당신 내 가슴 만진 거냐, 그러니까. 어디 만진 거냐, 이 성추행범으로 네. 신고가 될까 봐 제대로 제압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건을 하다 보면 저렇게 안 타려고 그러면 순찰차 태우려면 끌 수밖에 없잖아요. 팔을 끄는 과정 중에 내 가슴을 스쳤네, 어디를 만졌네, 아이고, 이렇게 정말. 주장을 하면서 경찰을 강제추행범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경이 담당하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 경찰, 이 동성 분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동성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청소년들까지도 무대뽀로 경찰들에게 맞섰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밤늦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출동했는데요. 아이들은 모두 8명이었고 영상을 보시면 술집 안에서 한 아이가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고 나오죠. 그러더니 갑자기 경찰의 허리를 잡고 넘어뜨립니다. 곧이어 일행이 함께 나와 싸움에 가담했는데 이 아이들은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야, 저게 지금 청소년들이 단체로 그냥, 그쵸? 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 경찰은 이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남녀 학생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여학생을 좀 제압하려면 여학생이 경찰이나 만져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압박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저 젊은 이 소녀들이 이 경찰관 한두 명을 때리면 진짜 사실은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럼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결국에 경찰이 이제 혼자 한두 명에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 경찰관들의 인력이 보충되고 이제 추가 투입이 됐고요. 거친 몸싸움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이 경찰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면서 사건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 8명 중 4명이요. 공무집행 방해로 당연히 아까 보셨잖아요. 경찰을 막 폭행하고 집단으로.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이 되는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입건 당시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이 경찰 수사에 불응하면서 국가인권위에다가 과잉 진압이다 이렇게 진정을 제기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런 데니까. 이러니까 경찰들이 그걸 제압하고 진압할 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 만만한 게 경찰이다 이렇게 머리에 박힌 것 같은데요. 저는 장난 전화도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장난 전화가 많이 늘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112 허위 신고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인데요. 2021년에는 4천여 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5천여 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75%가 벌금, 구류, 과료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5천여 건이면 이거 간단히 장난 전화라고 보기에는 공권력이 너무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실제로 한번 보자고. 112에 신고된 실제 신고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폭탄을 틀어놨으면 임명수가 발생할 것입니다. 어떤 폭탄을 설치하셨다는 거죠? 백제 폭탄입니다. 뒤에 웃는 폭탄 모습까지. 설치했다고 그래놓고 그게 웃을 일입니까? 놀리는 거예요, 와, 지금? 시한폭탄을 설치했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출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출동을 해야죠. 근데 네. 다행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통화 속에서 허위 신고를 하는 걸 알아챌 수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은 다행히도 시한폭탄인 게 말도 안 되고 또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 전화구나라는 걸 경찰이 알아채고 출동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진짜 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깜짝하지 속여서 경찰이 실제 출동을 하고요. 허탕을 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자는 나 단순히 장난했는데요 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 허위 신고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본인이 장난 전화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인력이 낭비되죠. 또 그 순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통화 중이거나 연결이 안 되면 네. 이게 심각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경북 구미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 허위 신고로 인해서 관할지구대 순찰팀과 형사 등 경찰관 7명과 소방 인력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혐의자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는 등 100회 이상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경기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허위 글이 112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경찰 등 133명이 출동했고요. 또 2022년 8월 경기 고양 일산 우체국에 폭발물 택배가 있다라는 거짓 신고가 접수돼 2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경찰관님들 너무 극한 직업이에요.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팍팍 드는데 미국의 경우에요. 911에 허위 장난 신고를 하면 징역 1에서 3년형 또는 25,000달러 약 한화 2,800만 원 이렇게 등의 해야 돼요. 벌금을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런 처벌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부터 112 처리에 관한 이 운영,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2에 허위 신고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태료 돈 내는 거니까 벌금이랑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벌금은 우리가 소위 빨간 줄이다라고 하는 전과로 남는 거지만 과태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00만 원의 과태료, 500만 원 또시 이하잖아요. 그것만으로 진짜 112 허위 신고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미국처럼 이 형사 처벌 규정까지 넣는 것이 이런 허위 신고를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100번 막 이렇게 그렇죠. 네. 장난이에요 이러고서 나중에 걸리면 장난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이게 재밌지 않은 벌금을 매겨야죠. 이게 아니면. 허위 신고로 출동을 하면은 그 출동된 예산 같은 게 있어요. 특히 119 같은 거 소방차 다 뜨고 네. 경찰차 뜨고 막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강력 범죄가 저질러지면 어떡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엄하게 해야죠. 네, 그래서요. 이 형사 처벌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허위 신고해서 인력이 낭비되잖아요.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이 대상자에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 실제로 경찰들의 인건비나 위자료 등을 계산해서 민사 사건으로 이 처리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 스크린 경마장 입장을 저지당하자 이 홧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허위 신고한 남성에게 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요, 이 국가의 현장 출동 차량들의 유류비 11,613원을 지급하고 또 이 수색, 검거에 투입된 경찰관과 이 40명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서 위자료로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2021년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역에 따르면요. 집행유예가 46%로 가장 많았고요. 벌금형이 31%, 실형은 18%에 그쳤다고 합니다. 가벼운 처벌이 주를 이루면서 공권력이 바로 서기가 어렵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좀 강력하게 정말 미국처럼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상 이 형법상의 공무집행 방해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형량 자체, 법정형 자체가 그렇게 낮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 벌금형이든지 뭐 기소유예든지 집행유예든지 이렇게 실형을 면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공무집행 사범들이 줄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대응할 때도 경찰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 사실은 뭐 테이저건도 사용할 수 있고 네. 주먹이나 발을 이용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경찰들이 이러한 진압을 할 수는 있지만 매뉴얼상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잉 진압 당했네, 또 너가 팔을 꺾어가지고 내 팔이 다쳤네 이러면서 막 경찰관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네. 청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도 스스로를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과잉 진압으로 될 경우에는 본인도 어떤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지만 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흠씬 맞는 거예요. 맞고 나서 상황을 보고 대처해야만 내가 과잉 진압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니까 일단은 피해를 당하고서야 대응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아이고, 이게 저 바디캠 쓰잖아요. 지난 7월부터 바디캠 쓰죠. 네. 그 작년에도 쓰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게 근데 의무 사항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사생활 침해다, 또 영상 유출이다라는 문제로 지난 2022년부터는 지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바디캠을 이용을 하려면 경찰이 직접 구매를 해야 돼요. 어휴.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비 등록을 해야만 바디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과잉 진압 논란, 또 여성을 또 잘못했다가 또 성추행으로 신고되고 이런 경우들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의 공권력 행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경찰 중에 누가 바디캠 영상을 외부에 유출할까 싶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제도를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그 처벌 형량 자체가 좀 높아져야 되고, 원칙적으로 좀 구속 이런 식으로 좀 엄정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처벌이 워낙 약하다 보니 공권력에 대한 국민 의식도 약하고 또 그만큼 경찰의 권위가 또 땅에 떨어지고 네.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다르게 생각하면 이 경찰관 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그럼요. 아들이고 네. 따님이실 텐데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맡은 일을 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다? 이러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검찰에서도 이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라라는 지시로 초범일지라도 공무집행방해했을 때 폭행을 쓴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구공판 처분, 즉 재판대에 서게 하는 구공판 처분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에서 구공판으로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해버리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검사 생활할 때 판사가 이 피고인 신문인데 피고인이 판사 말 3번 안 들으니까 바로 감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 실무에서 사실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현장 대응을 하는 경찰관들이 이러한 피의자들한테 폭행을 당할 때는 더 위험한 상황이 그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판사님들께서 꼭 이 프로그램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형량을 결정하실 때 네. 생각을 해주셨으면, 또 형량이 높아질수록 이 공무집행 방해 사범들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경찰관들이 일선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아니 그리고 바디캠을 개인이 구매한다는 것도 난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아니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돈으로 바디캠 한 대씩 줘도 되게 남겠구만. 그럼요. 에이, 화가 났어요. 네. 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